긍정적인 게 하나 있긴 했습니다. 파운드리에서 내년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이나노의 퍼스트 버전 나오고, 이번 분기가 나오고, 다음 분기가 나오고, 세컨 버전 곧 나오고, 그렇게 하면은 사면서 퀄컴을 잡을 수도 있을 것 아니냐라는 시장 기대치가 있어요. 최근 삼성전자 실적을 점검해 주신다면요? 실적과 전망을 일단 2분기까지 할게요. 실적 6조 6천 나오고, 전망은 애널리스트 평균이 7조 정도입니다. 1분기랑 별 다르지 않다는 사람도 있고, 선구매, 관세 때문에 미리 땡기는 게 있어 7조 넘는 사람들은 대충 6조 9천 7조 정도예요. 그 수치에 의미 없습니다. 회상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회상할 수 있는 걸 아직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느낀 거는 임프레시브 하지 않았다. 너무 어렵게 썼나요? 뭐 이렇게 확 달아올린 거 없었어요. 그렇게 본 이유는 뭐죠? 아직 HBM이 해결이 안 돼서 그래요. 긍정적인 건 하나 있긴 했습니다. 파운드리에서 이나노, 내년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이나노의 퍼스트 버전 나오고, 이번 분기가 나오고, 다음 분기가 나오고, 세컨 버전 곧 나오고, 그렇게 하면은 사면서 퀄컴을 잡을 수도 있을 것 아니냐라는 시장 기대치가 있어요. 퀄컴은 회사가 얘기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파운드리는 서서히지만 점진적으로 엄청난 적자, 분기 2조 넘는 적자가 점진적으로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을 비췄어요. 그것은 긍정적입니다. 많은 주가로 움직이는 건 뭐죠? HBM 하고, 그 다음에 레거시 제품의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이에요. HBM 놔두고 레거시 제품, PC나 스마트폰에서의 가격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D램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녹화는 이 순간에 어제 대비했을 때 4월에 고정 거래 가격이 무려 D램이 20%, 낸드가 10% 올랐어요. 그 주가가 안 움직이죠. 마이크론도 미국 장에서 별로 많이 안 올랐어요. 하이닉스만 오르고 있잖아요. 그쵸? 삼성에 빠지는 거는 이게 관세 우려로 미리 앞당긴 수요다. 그러니까 지금 수요가 좋게 나와도, 수급이 좋아서 가격이 오르더라도 그것이 관세를 확정되는 순간에 미리 땡긴 수요가 없어질 거 아니에요. 줄어들 거 아니겠어요? 그런 우려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럼 하이닉스 왜 하느냐? 하이닉스는 HBM을 다 먹고 살기 때문에 AI 좋다니까 AI 주가가 18만 원 싸냐? 그래서 가는 거예요. 삼성하고 하이닉스하고 다시 벌어졌다. 그거는 타당하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삼성전자에 대한 애널리스트의 얘기 나온 걸 말씀드릴게요. 평균 목표 주가가 제일 낮은 게 제가 오늘 아침 이전 어제까지 파악하기로 7만 1,000원이 가장 낮았네요. 그 친구가 7만 6천 원에도 낮췄고요. 대부분은 여전히 7만 1,000원, 뭐 얼마 해가지고 평균적으로는 한 7만 6천 원 정도예요. 근데 목표 주가를 높인 데는 없습니다. 투자하기로 상향하는 데는 원래는 다 다이니까 없고요.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느냐? 제가 많은 경험상, 제가 1999년부터 애널리스트 했거든요, 반도체만. 그러니까 제 말을 믿으셔도 됩니다. 그 반도체 애널리스트가 할 때 다른 섹터도 마찬가지긴 한데요. 목표 주가는 자기의 현실적인 실제 가능한 주가보다 룸을 두고 얘기합니다. 룸이라는 게 올라갈 수 있는 룸. 그러니까 목표 주가하고 실제 가능하냐 주가는 한 20%, 30%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0.8에서 0.7. 물론 장이 막 올라가고 그 섹터가 흥분할 때는 0.9까지 갑니다. 어떨 땐 진짜 목표 주가 근처에 갈 때도 있어요. 그럼 목표 주가 근처 갈 때 사면 안 되죠. 그러니까 목표 주가하고 괴리가 있어갖고 안전마진이 있을 때 사는 게 맞는데, 얼마 정도냐? 0.7, 0.8을 곱하면 돼요. 그 77만 6천 원에 0.7, 0.8을 곱하면 6만 800원에서 5만 3,200원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 있죠? 중간에 있죠. 그때 내려가기 전에는 안 산다는 거죠. 그게 제 답입니다. HBM 해결되거나 관세 해결되거나, 관세가 반도체 관세도 있고 휴대폰의 관세가 해결돼도 좋습니다. 왜? 삼성도 애플만큼은 아니더라도 휴대폰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 문제가 해결되거나 HBM의 콜이 나거나 HBM4를 준비한다는데, 하이닉스 경쟁에서 내년도로 해서 HBM4를 한다는데, 뭐 1C 디램 이런 게 긍정적인 게 아니고, 기대가 아니고 결과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거 나오면 6만 원 언제든지 갑니다. 그거 안 나오면 언제든지 5만 원 초반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작년 9월부터 똑같은 일 반복하고 있어요. 작년 9월부터 상당 기간 동안 5만 3천 원에서 6만 5천 원 깍스에 갇혀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삼성전자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다른 주식을 사야지 돈 번다는 얘기를 한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듣기 싫죠? 그러면 이제 다음에도 또 물립니다. 지금 산 거 아닙니다. 사신다면 하이닉스 사야 됩니다. 쌀 때 18만 원 이하 정도면 괜찮습니다. 최근 갤럭시가 잘 팔리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게 yes and no입니다. 1분기 실적이 반영됐어요. 2분기는 무조건 내려갑니다. 시즈널리 2분기가 비수기예요. 삼성전자가. 그리고 3분기 다시 올라와요. 3분기 뭐 폴더폰 나오니까. 2분기는 휴대폰이 내려가게 돼 있어요. 반도체가 올라와서 메워줘야 돼요.
근데 이게 더 빠지고 더 많이 올라가지 못하면 7조 정도 근처에서 끝이라는 얘기고 7조는 제가 6조 9천 내고 7조 이상 중요하지 않다 그랬잖아요. 그 잘 나오면 잘 나오는 대로 미래 수소를 땡길 거다 얘기할 것이고 못 나오면 못 나오는 대로 경쟁력이 부족하다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뚫는 거는 해야 되는 HBM을 확실히 잘하면 돼요. 예, 그렇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갇힌 겁니다. 삼성의 부정적인 흐름이 어느 정도 이어질 것 같으신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HBM의 그 콜이 나고 근데 HBM3E는 콜이 나도 효과는 제한적일 겁니다. HBM4를 성과가 나야 돼요. 그래야지 2026년에 대한 기대치를 해가지고 올해 실적은 쏘쏘 하더라도 26년에 대한 기대치가 있다라고 해야지 주가가 내년 26년 거의 실적을 앞당겨서 반영을 할 겁니다. 근데 거기에 있어서 아직 프로그레스, 의미 있는 진전이 없는 거예요. 유일하게 괜찮은 거는 한 달 전에 주가가 6만 1,000원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갔던 거는 삼성이 잘했다기보다는 중국에서 이구 환시 정책에 대한 스마트폰에 대한 재고, 반도체 재고가 줄면서 레거시 제품, HBM이 아닌 제품에 대한 수급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주가가 올라간 거예요. 근데 그게 지속성이라는 측면은 뭐 경제가 좋아지거나 관세가 없어지거나 이런 게 아니면 쉽지가 않은 거죠. 그거에 대한 기대 심리가 다시 낮아지면 주가는 다시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절대적인 주가가 있죠. 이 친구들이 갖고 있는 절대적인 뭐 북밸류, 자산 가치가 있잖아요. 부채 뺀 거. 북밸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무작정 빠지진 않아요. 근데 무작정 빠지지 않는다고 언제든지 빨리 올라가게 만든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싸다는 거는 PBR로 개념으로서 0.9배가 싼 거예요. 그것이 이제 5만 지금 주가 정도예요. 지금 조금 높아도 5만 7천 원 정도. 만약에 내년 실적이 애매하고 잘 모르겠다 그러면 0.9배를 못 갑니다. 지금 레벨 0.85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그럼 5만 원 근처까지 다시 갈 수도 있어요. 6만 원 갔을 때 안 싸다고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은 뭐냐면은 북밸류는 여전히 6만 원 가도 북밸류 1배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안 비싼 건데 문제는 이 PER 그러니까 1년에 벌 수 있는 이익 대비했을 때 PER을 8배다 10배다 하잖아요. 우리나라 시장이 9배 정도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시장이 9배 되면 2,700대거든요. 미국이 22배고 22배, 우리나라가 평균 9배 이하, 8배 걸어내고 있고, 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최근에 주가 빠지기 전에 13배까지 올라갔었어요, PER이. 너무 많이 올라간 거 아니에요? 13배 높죠. PER이 평균 높죠. 그러면 올해 어닝이 안 좋으니까. 올해 어닝이 안 좋고 내년 걸 땡겨도 내년 어닝은 아직 모르겠고. 그러면 PER은 안 싼 거예요. 그리고 미국의 주식도 많이 빠졌고, TSMC도 많이 빠지고, 다른 글로벌 동종업계 주가도 많이 빠져서 삼성전자가 싸다는 그거 가지고 최근에 좀 아웃퍼폼을 했는데, 아웃퍼폼이라는 게 상대적으로 낮긴 했는데, 절대 주가가 못 가는 거는 좀 올라가면 PER, 1년에 버는 이익 배수로는 안 싸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거기가 또 허들이에요. 언제까지 되느냐? 해결되기 전까지 삼성이 해결되면 안할 때가 계속 그러고 있는 겁니다. 예, 그건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만큼 안 돼요. 작년 9월 달이신데 1년 지날 수도 있어요. 제가 최소한 빨라도 6개월 또는 9개월 이상 갈 수도 있습니다. 말씀드리고 지금 9월부터 해가지고 지금 9개월 가까이 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감스럽게도 제 포캐스트가 맞은 것에 대해서 자랑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에서 하이닉스를 그나마 했는데 하이닉스 사실은 아웃퍼폼은 삼성보다 했습니다만은 만족스럽지 않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나온 게 변학기 조선방사 그거 추천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그런 거죠. 하지만 녹화하는 이 순간에 어저께 메타 실적 나오고 메타 나오고 마이크로소프트 나왔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얘기한 거 하나 있고요. 메타는 좀 이따 얘기하고 그리고 샌디스, 웨스턴 디지털, 시게이트 같은 업체들이 실적 발표하면서 코멘트한 게 있어요. 이거는 비록 삼성전자가 그 자기네가 해야 될 걸 좀 못해서 하이닉스하고 주가가 다시 벌어지고 있는데 하이닉스가 좋은 이유도 설명되니까 말씀드릴게요. 마이크로소프트는 I love 2M이에요. 어저께 2M, M이 뭐죠? 마이크로소프트, 두 번째 M이 메타입니다. 그 다음에 well 잘 모르겠어요. 2A예요. A는 뭐죠? 애플, 아마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삼성전자인데 마이크로소프트는 한마디로 전방위적으로 AI가 많이 이제 활용된다라고 얘기했어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우리가 하고 직접적인 걸 안 하니까 어떡하죠? 기업용 대상으로 하죠. 대기업들, 마이크로소프트 소프트웨어를 사가는 대기업들이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를 사용한단 말이에요. 근데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걔네는 상표명을 AZURE, Azure 발음하는데 Azure의 성장률이 무려 35%가 됐어요. 35%인데 원래 가이던스나 시장 기대치가 31, 2%였거든요. 그러니까 성장률 자체가 3%포인트 이상 높았어요. 거기다가 이번 분기 가이던스도 괜찮아요. 35%.
그러니까 지난 1, 4분기 때 35% 그것도 높았고 2분기도 여전히 35%. 이거는 뭐냐? 작년 동기 YOY 성장률이에요. 그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에 자기네 거 클라우드 서비스하는 거 수요가 좋다는 얘기예요. 그 되게 포지티브한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도 다시 올라가고 브로드코도 올라갔던 거예요. 그 좋은 거예요. 예. 그리고 거기다 뭐라 했냐면 AI만 쓰는 게 아니고 우리 클라우드라면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게 AI의 워크로드만 필요한 게 아니고 일반적인 넌 AI에도 워크로드 클라우드 사용하는데 이번에는 넌 AI하고 AI 워크로드가 다 올라갔다고 얘기했어요. 더군다나 이렇게 되니까 일반적인 스토리지에 대한 수요도 증가된다고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여기까지가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8% 올라갔죠. 두 번째, 아까 데이터 스토리지 얘기했는데 우리 그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라든지 SSD라든지 이런 데이터 스토리지 만드는 회사가 웨스턴 디지털이라고 있습니다. 한 수십조 되는 미국에. 비슷한 게 시게이트라고 있어요. 얘네들이 4월 30일 날 기준으로 마지막 날, 오늘은 움직이지 않았고 4월 30일 주가 각각 8%, 12% 올랐어요. 좀 급등을 한 캠이죠. 왜 오는지 아세요? 그 CEO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이 세상에서 지금 바뀌지 않는 하나가 있는데 스토리지 성장은 계속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아까 마이크로소프트 얘기한 건 똑같은 거예요. 그럼 뭐죠? AI를 활용하려는 수요 자체는 일단 기업용으로는 분명히 뚜렷해졌다. 더 확실해졌다. 이거예요. 그게 지금 주가의 미국의 나스닥 중심 반영이 된 거예요. 이런 흐름은 어떻게 되죠? 삼성과 하이닉스 다 좋죠. 전 변환기도 좋죠. 왜? AI 투자 계속하니까 좋은 겁니다. 이제 그래서 I love 2M, 마이크로소프트 메타는 드디어 투자 계획을 높였어요. 원래 계획이 한 600에서 얼마, 600 몇십억 달러인데 8.8%를 상향시켰습니다. 물론 8.8% 늘린 게 전부 다 순수하게 수요가 100%는 아니에요. 코스트가 늘어서 자기네 버짓이 늘 수밖에 없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뭐 CPU와 GPU, 뭐 쿨링 시스템 가격 올라가니까 코스트가 올라서 저기 버짓이 올라갔어 이런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가 포함되어 있다고 얘기는 했어요. 그래서 하지만 어쨌든 간에 수요가 느는 것도 있고 하니까 원래 계획보다 투자 계획을 한 8.8% 늘린 것 자체를 어느 정도 활용하면은 받아들이면 한 5, 6% 오를 수 있죠. 딱 그 정도 올랐어요. 그러니까 2M은 좋아하는 거죠. 그럼 지금 얘기한 게 AI고 그다음에 기업용이건 클라우드건 그다음에 스토리지건 좋은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수가를 누가 받아요? 삼성전자가 많이 받는 게 아니고 하이닉스가 받는다니까요. 삼성전자는 뭐냐? 휴대폰 잘 팔리고 그런 그 휴대폰이나 PC 쪽에 그 반도체가 계속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것도 좋긴 좋아요. 좋긴 좋은데 아까 말한 것처럼 관세 때문에 미리 땡긴 수요이기 때문에 이게 진성인지 모르겠다는 의심을 갖는 사람이 생기다 보니까 이거를 삼성전자에 들어가는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는 약간 퀘스천을 좀 갖는 거예요. 그게 이슈가 됐고 오늘 발표된 거. 아침에 5월 2일 우리나라 시간 새벽에 애플 실적 발표됐죠. 애플이 휴대폰도 한다잖아요. 근데 실제가 어떻게 됐어요? 중국 쪽이 약간 내려갔다 그랬어요. 완전 하지 않았어요. 원래보다 한 1, 2% 빠진 거 정도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관세가 큰 이슈죠. 트럼프가 해결해줄 것처럼 하다가 아직 확실히 안 했죠. 자동차처럼 분명하게 이 면제를 누구 해주고 무슨 제품 면제해주고 낸드를 면제해주고 뭐 휴대폰은 어쩌고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 안 하고 있거든요. 애플의 주가가 올라가다가 힘이 겹쳐서 잠깐 멈추는 거예요. 그렇다고 애플이 뭐 떨어진다는 개념은 아니더라도 이런 건데 삼성의 휴대폰도 똑같죠. 휴대폰 자체가 판매가 만만치 않다고 만약에 생각한다면 지금 휴대폰이 잘 팔리더라도 미래 걸 땡긴 거를 가정하면 거기 들어가는 반도체는 지속성에 대해서 장담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얘기하고 이런 것이 갑자기 관세 없었던 일 해. 그러면 제 얘기는 다시 돌아갑니다. 지금 현재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보다는 HBM이나 AI보다는 휴대폰이나 PC가 더 비중이 많다 그랬잖아요. 그게 애플하고 헷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못 가는 거예요. 하이닉스는 아까 AI 중심이 많으니까 비중이 많고 하니까 그리고 독야청청하는 것 같으니까 물론 최근에는 한미반도체하고 잡음이 있어갖고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분리돼서 다시 5일 현재 주가 흐름 나타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